여러분,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에 잠깐 눈을 붙여본 적 있으시죠? 분명히 피곤해서 오래 잘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금세 깨어난 경험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자야 건강한데 정작 몸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저 늙어서 그렇다라고 넘기기에는 그 안에 숨겨진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떤 환자분도 그랬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어도 두세 시간 만에 깨버리니 너무 괴롭다고 하셨지요. 선생님, 왜 저는 오래 잘 수가 없을까요? 하고 묻는 그 눈빛에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놓치시면 오늘 밤도 어제처럼 뒤척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뇌에는 잠을 재우는 두 가지 중요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아데노신과 멜라토닌이지요. 아데노신은 낮 동안 깨어 있을 때 점점 쌓입니다. 오래 활동할수록 피곤해지고 그래서 더 깊은 잠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마치 모래주머니가 하나씩 쌓이듯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데노신만으로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부르는 또 하나의 신호, 바로 멜라토닌이 필요합니다. 이 호르몬은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뇌에서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밤 10시쯤부터 아침 7시 전후까지 나와 우리를 졸리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데노신이 아무리 쌓여도 멜라토닌이 없으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버티다 아침에 눕게 되면 금세 눈을 뜨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보통 자는 시간을 일부러 늦추면 어떻게 될까요? 밤 12시에 자던 사람이 새벽 2시까지 버티면 아데노신이 더 쌓여서 오히려 더 길게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 6시까지 버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멜라토닌 분비가 이미 끝나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오래 잘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데노신과 멜라토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숙면이 가능한 것이지요. 제가 만난 환자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살 남성분이었는데 은퇴 후에 밤마다 휴대폰을 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곤 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두세 시간 자고 나면 바로 눈이 떠지고 낮에는 졸음이 몰려와 생활이 무너졌지요. 검사해 보니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습관 하나가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리고 결국 우리의 잠과 건강까지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에 잠깐 눈을 붙여본 적 있으시죠? 분명히 피곤해서 오래 잘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금세 깨어난 경험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자야 건강한데 정작 몸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저 늙어서 그렇다라고 넘기기에는 그 안에 숨겨진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떤 환자분도 그랬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어도 두세 시간 만에 깨버리니 너무 괴롭다고 하셨지요. 선생님, 왜 저는 오래 잘 수가 없을까요? 하고 묻는 그 눈빛에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놓치시면 오늘 밤도 어제처럼 뒤척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뇌에는 잠을 재우는 두 가지 중요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아데노신과 멜라토닌이지요. 아데노신은 낮 동안 깨어 있을 때 점점 쌓입니다. 오래 활동할수록 피곤해지고 그래서 더 깊은 잠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마치 모래주머니가 하나씩 쌓이듯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데노신만으로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부르는 또 하나의 신호, 바로 멜라토닌이 필요합니다. 이 호르몬은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뇌에서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밤 10시쯤부터 아침 7시 전후까지 나와 우리를 졸리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데노신이 아무리 쌓여도 멜라토닌이 없으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버티다 아침에 눕게 되면 금세 눈을 뜨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보통 자는 시간을 일부러 늦추면 어떻게 될까요? 밤 12시에 자던 사람이 새벽 2시까지 버티면 아데노신이 더 쌓여서 오히려 더 길게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 6시까지 버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멜라토닌 분비가 이미 끝나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오래 잘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데노신과 멜라토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숙면이 가능한 것이지요. 제가 만난 환자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살 남성분이었는데 은퇴 후에 밤마다 휴대폰을 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곤 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두세 시간 자고 나면 바로 눈이 떠지고 낮에는 졸음이 몰려와 생활이 무너졌지요. 검사해 보니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습관 하나가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리고 결국 우리의 잠과 건강까지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체 시계라고 부르지요. 매일 밤 10시쯤이 되면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아침이 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이 시계 덕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햇빛이 전혀 없는 동굴 속에 며칠을 살아도 우리 몸은 여전히 밤에만 잠을 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뇌 속에 내장된 알람이 있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졸음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오리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단순한 운세 비슷한 개념이고 진짜 과학은 바로 이 24시간 주기를 따르는 생체 시계입니다. 생체 시계는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 곤충, 새, 심지어 세균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을 아는 것이 곧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식물은 병충해가 활동하는 시간에 맞춰 방어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해바라기는 햇빛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고개를 돌리지만 깜깜한 방 안에서도 같은 패턴을 유지합니다. 스스로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새들은 긴 여행을 할 때 해와 시간을 계산하여 정확한 방향을 찾습니다. 이처럼 생체 시계는 단순히 졸음을 유발하는 장치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본능적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잠드는 시간과 깨어나는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이는 해 뜨기 전부터 개운하게 일어나지만 또 어떤 이는 한밤중까지 깨어 있다가 늦게야 잠이 듭니다. 우리는 이를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생체 시계의 주기 길이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24시간 전후의 리듬을 가지고 있는데 아침형은 이 주기가 조금 짧아 하루가 23.7시간쯤 됩니다. 반대로 저녁형은 조금 길어 24.3시간 정도이지요. 이 작은 차이가 쌓이면 일찍 졸음이 오는 사람과 늦게까지 정신이 맑은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즉,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 몸 안의 시계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새벽 5시면 눈이 번쩍 떠지고 아침 산책을 즐기는 전형적인 아침형이었습니다. 반면 아내는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보고 새벽 1~2시가 되어야 겨우 잠드는 저녁형이었지요. 처음엔 별 문제 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 리듬이 맞지 않아 갈등이 생겼습니다. 부부 대화가 줄고 식사 시간도 따로따로 하다 보니 건강검진에서 두 분 모두 혈압이 오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했습니다. 두 분이 가능한 한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같은 시간에 눈을 뜨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몇 달 지나자 남편의 혈압이 안정되고 아내도 아침 피로가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즉, 각자의 타고난 리듬은 다르지만 생활 습관을 맞추면 건강은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속의 시계가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체 시계가 무너지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교대 근무입니다. 밤낮이 뒤바뀌는 생활이 반복되면 몸은 끊임없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1.5배 이상 높습니다. 또 당뇨병 발병률은 2배, 치매와 같은 인지 기능 저하도 확연히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단순히 피곤한 수준이 아니라 몸 전체의 시스템이 고장 나는 것입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오릅니다. 밤에 깨어 있는 동안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결국 만성 고혈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밤새 일하는 분들일수록 새벽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0살의 택시 기사분이 계셨습니다. 30년 넘게 밤 손님을 태우며 생계를 이어 오셨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가 동시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분은 낮에는 피곤해서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밤에는 운전하느라 긴장된 상태가 계속되었지요. 결국 혈압이 안정될 틈이 없었고 혈당도 불안정하게 요동쳤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가슴이 두근거려 겁이 납니다. 라고 털어놓으셨을 때 저는 즉시 생활을 바꿀 것을 권했습니다. 몇 달간 근무 시간을 줄이고 햇빛을 보는 시간을 늘리며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혈압 수치가 서서히 내려가고 당뇨 조절도 한결 쉬워졌습니다. 이처럼 생체 시계를 거스르는 생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바로 잡으면 몸은 금세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되면 대부분 밤늦게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생체 시계가 실제로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과학자들은 진화적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2차 성징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은 건강한 짝을 만나 번식 확률을 높이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때 수컷과 암컷의 활동 시간이 겹치도록 생체 시계가 몇 시간 늦춰진다는 가설이지요. 즉, 자연이 설계한 특별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밤늦게까지 깨어있게 되고 아침에는 너무 졸려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청소년기 늦잠 현상의 과학적 배경입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 강한 빛, 특히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청색광을 많이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더 늦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새벽 2, 3시까지 휴대폰을 붙들고 있다 보니 성장 호르몬이 제때 나오지 못해 키 성장과 피부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늦게 자는 아이일수록 키가 잘 크지 않고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이 심하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밤에 깊이 자는 시간이 줄어드니 회복 능력도 떨어지는 것이지요.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정반대가 됩니다. 노년기에는 생체 시계가 점점 앞당겨져 저녁만 되어도 졸음이 오고 새벽 일찍 눈이 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인생의 어느 시기냐에 따라 생체 시계는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자녀와 부모, 세대 간의 수면 습관 차이도 훨씬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반대편 나라에 도착하면
몸은 여전히 한국 시간에 맞춰 움직입니다. 아침인데 졸리고 밤인데 정신이 또렷해지는 현상, 이것이 바로 시차, 즉 제트랙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뇌 속 생체 시계는 여전히 한국의 낮과 밤을 기준으로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외부 환경의 해와 시계는 이미 달라져 있는데 몸 안의 시계는 그대로여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도착하자마자 피곤해 잠을 청하는데 이는 오히려 적응을 늦추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몸은 아직 한국에 있구나라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시차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환경에 몸을 강제로 맞추는 것입니다. 도착한 나라의 아침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고 그 시간에 맞춰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점심과 저녁도 현지 시간에 맞게 먹으면 뇌는 여기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빛의 활용입니다. 낮에는 최대한 밖에서 활동하고 밤에는 불빛을 줄여야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억지로라도 눈을 뜨고 시간을 맞추는 것이 빠른 적응의 비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새벽에 깨어 배가 고프다고 라면이나 야식을 먹는 순간 생체 시계는 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잘못하면 단 한 끼의 야식이 일주일 내내 시차 적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만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몸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지요. 요즘은 같은 시간을 자도 어떤 날은 개운하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수면 시간은 매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데노신과 멜라토닌의 상태가 날마다 변하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이 호르몬을 매일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연구팀은 새로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바로 스마트워치에서 수집되는 수면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심박수, 뒤척임, 수면 단계 기록을 기반으로 오늘 몸이 몇 시간을 자야 가장 개운할지를 예측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슬립웰 슬립웰이라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이 앱의 장점은 복잡한 과학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스마트워치를 차고 자는 것만으로 오늘은 6시간만 자면 충분합니다. 혹은 오늘은 8시간이 필요합니다. 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분들, 교대 근무자나 은퇴 후 생활 리듬이 흔들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다른 몸의 상태를 계산해 주니 억지로 오래 자지 않아도 덜 피곤하고 반대로 필요한 날에는 충분히 자도록 알려주는 것이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비싼 검사를 받지 않아도 시계 하나만 차고 계시면 됩니다. 실제로 어떤 70대 어르신은 이 기능 덕분에 낮잠을 줄이고 밤잠을 훨씬 깊게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작은 기술이지만 생활 속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17년 생체시계 연구로 3명의 과학자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제프리 홀, 마이클 로스벳이 그리고 마이클 영 교수였지요. 이분들은 수십 년 전부터 우리 몸속의 시계가 어떻게 스스로 작동할까라는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그 답은 피리어드 페리옷 유전자에서 나왔습니다. 이 유전자는 마치 시계의 초침처럼 24시간 주기로 스스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합니다.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늘었다 줄었다 하며 하루라는 리듬을 정확히 유지하는 것이지요. 햇빛이 없어도 세포 안에서 이 리듬이 계속 이어집니다. 마치 시계가 전지를 빼지 않는 한 멈추지 않듯 우리 몸도 스스로 시간을 셉니다. 이 원리를 처음 분자 수준에서 밝혀낸 것이 바로 노벨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학문적 성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왜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해야 하는지 그 과학적 근거를 보여준 것이지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왜 중요한가요? 바로 이 유전자가 24시간 주기로 움직이며 그 리듬에 맞춰 호르몬과 장기들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리듬이 흐트러지면 단백질 발현이 꼬이고 결국 면역력과 대사 기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어르신은 퇴직 후에 생활이 불규칙해지면서 소화불량과 혈압 상승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취침 기상 시간을 정해드린 뒤 놀랍게도 2달 만에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즉, 시계를 거스르는 것은 곧 유전자와 세포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시간표는 몸속 시계를 가장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체시계 연구에서 60년 동안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온도가 바뀌면 우리 몸의 시계도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었지요. 보통 화학 반응은 온도가 올라가면 속도가 빨라지고 내려가면 느려집니다. 심장 박동이나 근육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세포 속의 시계 역시 계절이나 온도 변화에 따라 흐트러져야 정상일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여름의 더위나 한겨울의 추위에도 생체 시계는 늘 24시간을 유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비밀을 한국 연구진이 처음으로 밝혀내 세계 과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연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단백질이 분해되는 속도가 느려져 전체 리듬이 여전히 24시간을 유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뜨거운 여름에도 차가운 겨울에도 시계 바늘은 같은 속도로 도는 셈입니다. 이 원리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마치 도로에 차들이 달릴 때 1차로는 빠르고 2차로는 느리다고 합시다. 온도가 올라가면 차들이 2차로로 더 많이 이동하여 전체 속도를 맞추는 것이지요. 그 덕분에 시계는 결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겨울에 추워도 여름에 더워도 우리 몸은 여전히 같은 시계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계절과 관계없이 잠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겨울 새벽에도 한여름 밤에도 우리 몸은 여전히 일정한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째, 가능한 한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밤 십시 전후에 불을 끄고 몸을 눕히면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숙면을 돕습니다. 둘째, 아침 햇빛을 반드시 쬐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햇살은 눈과 뇌에 신호를 보내 지금이 낮이다라는 인식을 강화시킵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밤에 졸음이 빨리 찾아오고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셋째, 저녁에는 휴대폰과 TV 같은 강한 불빛을 줄이십시오. 특히 청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므로 수면 시작을 늦추게 됩니다. 넷째,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비슷한 시간에 먹으면 위장과 간도 생체 시계에 맞춰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반대로 늦은 밤 간식은 리듬을 깨뜨려 숙면을 방해하고 혈압과 혈당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 늦게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며 밤마다 간식을 즐기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혈압이 높아지고 낮 동안 피로가 심하다고 호소하셨지요. 제가 권해드린 것은 단순했습니다. 밤 10시에 불을 끄고 눕기,
아침에 30분, 햇빛 쬐기, 식사 시간 일정하게 지키기. 불과 2달 만에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고 밤에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변화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숙면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억력, 심장 건강, 면역력까지 좌우하는 삶의 기본이 됩니다. 규칙적인 리듬, 오래 사는 힘, 맑은 정신, 튼튼한 심장.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건강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밝아질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습관도 함께 나눠주세요. 또 불면증이나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족, 친구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놀라운 비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꼭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